중국 같은 경우는 물과 관련되는 문제는 중국 지도부들 머릿속에 항상 고민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이라는 거는 또 되게 독특해서 되게 흔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대체품이 없어요. 아, 그렇죠. 석유가 없으면 가스로, 석탄으로 뭐 쥐어짜서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은 대체품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 식량도 재배하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이건 뭐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물 부족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인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세계 곳곳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재미난 얘기 해주십니까? 재미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네.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중국이 요즘에 지난번에 이제 독일 가뭄 이야기 했었잖아요. 라인강. 예, 라인강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도 요즘에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종종 접하실 거예요. 네네. 60년 만에 가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장강이라고 그러죠, 양쯔강. 네네네. 주변 유역에 이제 피해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비도 좀 적게 올 뿐만 아니고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제 물이 이제 부족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스촨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베이성이라는 충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폭염과 가뭄 피해가 지난 7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2달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비가 적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평년 대비 한 45%? 네. 한 절반밖에 안 온 거죠. 양쯔강 이제 본류, 그다음에 양쯔강 주변에 있는 이제 대규모 네. 거대한 이제 자연 호수들이 쭉 있는데 이 호수들 수위가 이제 역사상 최저 수위로 지금 내려간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아이러니한 게 네. 2년 전에 보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샨샤댐 주변에 막 하늘이 정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끝도 없이 와가지고 그 역사상 최악의 뭐 홍수가 난다, 뭐 샨샤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네. 뭐 댐이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면 댐이 벌써 이렇게 휘었다 했었는데 지금은 또 역사상 최악의 또 가뭄을 또 이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스촨성입니다. 스촨성. 예, 스촨성 같은 경우는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들이 되게 네. 발달을 해 있고 계곡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력 발전으로 이제 풍부한 전력을 저렴하게 그래요? 예, 생산해가지고 수력이 전체 한 80%? 오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륙 지역이지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저렴한 전력, 요금 이런 걸 통해 많이 진출을 했는데 네네네. 여기가 이제 큰 타격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이 스촨성에 많이 몰려 있는 뭐 2차 전지, 태양광 뭐 이런 쪽 업체들이 네.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 뭐 그래, 2년 전에는 홍수였어. 그러면 2년 후에는 지금 가뭄이지. 그럼 뭐 결국은 또 지나면 또 해결되는 그런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들은 하지만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고질적인 고민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거기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물이에요, 물. 물. 중국의 물 얘기네요. 예, 중국의 물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하여튼 우리도 그 물피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2022년 8월을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그래도 되게 큰 피해 없이 최소한도 날씨와 관련해서는, 물론 네네. 이제 수해 입으신 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네네. 그냥 전체적인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네. 예, 그나마 어떻게 보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데가 많더라고요. 예,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과 관련되는 문제는 중국 지도부들 머릿속에 항상 고민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옛날부터도 치수는 항상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또 되게 독특해서 되게 흔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대체품이 없어요. 그렇죠. 석유가 없으면 가스로, 석탄으로 뭐 쥐어짜서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떼면 되는데. 예, 물은 대체품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 식량도 재배하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뭐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이건 뭐 거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물 부족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인 거죠. 중국이 하루에 쓰는 물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쓰는 물이요? 예. 왜 계산되나 이거? 계산 뭐 이제 주먹구구라도 예. 뭐 몇만 톤 뭐 이렇게 되는, 몇억 톤? 한 100억 배럴 정도 됩니다. 100억 배럴. 100억 배럴? 예. 엄청나게 많은 물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좀 과도하게 상황에 중국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일관된 평가예요. 왜 많이 써요? 일단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산업용으로도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과도한 농업에 대한 자급자족, 곡물에 대한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보다 물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물 부족은 주로 이제 북부 지역, 뭐 북경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북평원 지역, 네. 예, 황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남쪽 지역, 언제나 물이 풍부해서 물이 넘쳐서 고민이었던 이 남부 지역도 이제 부족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게 저희 중국의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역사적인 중심이 되고 있는 화북평원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도 약간 이제 반건조 지역이긴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물 부족 국가 네. 유엔이 정의하고 있는 이제 물 부족 상황보다 50%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화북평원이라고 하는 이 북부 지역 평원 지역에 네. 공급돼서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을 계산해 보면 유엔이 이제 물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해라든지 텐진 같은 대도시도 네. 사실은 글로벌한 기준에 봤을 때 보면 물이 넉넉하지 않은 이제 이런 곳이고 네. 뭐 홍콩 같은 경우도 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네. 뭐 변기에 들어가는 물들은 바닷물, 해수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 화장실에 물 내리는 그 물은 바닷물 섞어서 써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인구가 급증해가지고 물이 부족한 나라인 이제 이집트라고 네네. 하는 것보다 사실은 중국인들이 쓰는 물은 훨씬 적어요. 그만큼 이제 물 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부족해지면 네. 당연히 수질도 안 좋아집니다. 뭐 적은 물로 막 이렇게 쓰다 보면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뭐 물타기 하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많으면 사실 희석돼서 괜찮은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쓸 물 자체가 또 부족해지는 이런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2018년에 그래서 중국 환경 당국이 네. 이 지표수 강이나 뭐 호수 이런 데 있는 물을 떠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지표수 가운데 19%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 음용수로 쓰기에 아니면 사람이 목욕하기에 네.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나오고 7%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어떤 용도로도 예. 아주 오염도가 너무 심한 그렇죠. 오염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지표수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지하수는 대체로 좀 깨끗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 천연 필터를 통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하수의 30% 정도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람이 먹기에요? 아니 사용하기에? 사람이 사용한다. 사용하기에도? 예. 그다음에 16% 정도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됐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득이나 부족한데 네네. 그 물조차도 사람들이 쓰기에는 부족한 경우, 안 좋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중국은 이거 어떻게 잘 뭐 관리를 하든 뭐 어떻게 뭐 걸러 쓰든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긴 써야 되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의 물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 중국의 물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네. 워낙 막 오염수 같은 거 막 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도시 지역에서 막 갖다 버리고 네. 산업 지역에서 막 갖다 버리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하수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네. 나름대로 많이 해서 상당 부분 잡고 공장도 많이 폐쇄하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염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농업?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장 면적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지 면적의 75% 수준입니다. 넓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농지가 있는데 중국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농경지의 4분의 3 정도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4분의 3인데 비료 사용량은 미국의 2.5배. 농약 사용량은 4배. 뭐 이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이 작은 75% 면적에서 이 거의 자급에 준하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 더 많은 농약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하긴 인구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 뭐 중국이 더 잘 살게 되면 수질 개선시켜서 더 많은 물을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뭐 10몇 %씩 못 쓴다는데 이거 쓰게 되면
그래도 많은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려면은 막대한 돈을 끄집어 투자해야 되는데 네네. 중국의 고령화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응할 재원이 이제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돌리려고 그러면 네.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그런 전력은 다시 또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꼭 수력 발전이 아니더라도 뭐 물을 끓여서라도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물 문제 중에서 가장 요즘에 중국이 고민하고 뼈아픈 물 문제는 북부 평야 지역, 화북평원 지역에 있는 대수층입니다. 지하수. 네네.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그 호주, 미국 이런 대평원 지역은 네. 대수층이라는 게 존재한다. 대수층이 뭐였죠? 땅에 보면은 이렇게 케이크처럼 이렇게 쭉 있는데 지하수층이 이렇게 쫙 있는. 예, 그래서 지층에 있는 그 지하수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사람들이 거기다가 딱 파이프를 꽂으면 쭉 물이 쭉 나오니까 그걸 좀 해서 관계를 하다 보니 그 동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영양 물질들이 적절한 물을 맞으면서 아주 이제 옥토가 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평야 지역의 이제 현상인데,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수층, 즉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린 위기 상황인 거죠. 굉장히 그 편하게 뽑았을 땐 뽑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평원 지역들, 농사가 잘 되는 지역들은 묘하게도 반건조 지역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영양 물질들은 계속 풀이 썩으면서 차곡차곡 쌓이고 옥토, 까만 흙들이 쌓이는데 문제는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물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 좋지 않았는데 물만 되면 그렇죠. 물만 있으면 되는데 그 물이 딱 밑에 꽂으면 지하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호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대평원들이 대수층을 개발하면서 그런 세계적인 그 농경 지역이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촨성부터 이제 길림성 남부까지 이어지는 이 양쯔강 이제 북쪽에 보면은 인구 한 10억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지역에 농업과 도시 지역들이 몰려 있는데 양지역에 따라서 10억이에요? 예, 양쯔강 북쪽으로 이제 보면은 예, 북쪽으로. 그러니까 상해 이런 쪽 말고 그 북쪽으로. 네. 예. 그러니까 북부 평야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 이제 한 10억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이 지역에 모든 수자원들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지하 수위가 매년 뭐 한 1m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이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안 뽑아 쓰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일단 대수층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물이 더 받치고 있다가 가라앉는 거 땅에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동안에는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충전을 해주다가 막히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지역도 대수층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땅이 더 흡수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비 많이 올 때는 그냥 다 흘려보내고. 그렇죠. 없을 땐 가물 때는 또 층도 얇아졌으니까 그 물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해지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무너지는 일도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제를 사실 개혁 개방 때부터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하자마자 2003년에 이제 600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남북 그 물 이동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대수로 건설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남북 물 이동 프로젝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쯔강은 물이 좀 많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북부의 황하 이쪽은 여기는 전통적으로 물이 없어요.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쪽을 남쪽에 있는 물을 이제 북쪽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동부, 중부, 서부 이 세 개의 라인으로 이제 계획을 했고 동부와 중부 라인은 현재 가동 중이고 서부 라인은 이제 계획만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남쪽에 있는 물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부의 물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베이징 이제 북경의 수돗물의 70%는 저 멀리서 있는 남쪽에서 끌어온 물이에요,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도 참 어마어마한, 사실 이건 언제 한번 따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야,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역사 중에 하나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보면은 인도교, 있잖아요. 그 수로교들이 가잖아요. 그거에 이제 21세기 판이에요. 그래서 막 산을 가로질러서 막 거대한 수로가 쫙 내려오다가 강을 만나요. 그러면 이 강에 섞이는 게 아니고 강 지하로 들어갑니다.
땅바닥을 파서 더 네.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예, 이런 작업. 그러면 이제 그것도 펌핑하는 또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이제 했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이걸 수로를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막 완공을 이제 하고 가동을 시키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 한 1,000몇백 개 공장들을 네. 한꺼번에 막 문을 닫게 하고 제지 공장, 화학 공장, 그래요. 주민들도 막 밀어내고 해서 이제 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대수로 작업, 네. 그다음에 인공 강우 이런 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지만 지금 이제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30년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네. 물 공급이 수요량에 비해서 한 25%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뭐 허베이성이라든지 뭐 텐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물이 와주지만 계속 지하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어딘가 계속 뽑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 정부가 아까도 뭐 위기의식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7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네. 최소 5개의 왕조가 이제 가뭄으로 인한 기근 그리고 이로 인한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무너졌었어요. 가뭄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식량에 대해서 네.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민감하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중국이 대량의 식량을 수입을 해요. 네. 전 세계에서 큰 손이죠. 네. 하지만 중국은 거의 자급자족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 있어요. 식량에 대해서는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왜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사료용으로. 예. 돼지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90%가 목표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사람 먹는 거의 90%는 이 땅에서 난 걸로 먹일 수 예. 있다. 그래서 뭐 옥수수, 뭐 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생산량으로만 보면은 중국이 탑이에요. 수출량은 오히려 수입을 해서 그렇지. 워낙 많이 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90%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네. 엄청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인센티브도 이제 부여를 해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섰으면 중국은 달성하기 위해서 막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농사하는데 필요한 게 뭐죠? 땅, 네. 그 다음에 종자, 그렇죠. 인력, 그 다음에 인력, 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규모로 지하수를 뽑아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이제 이 중국 북부 네. 북평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냐면 이 지역이 중국 밀의 60%를 생산합니다. 그 북중국에 있는 평원에. 네. 그럼 얼마? 60%랑 8천만 톤인데 네. 8천만 톤. 그러니까 중국 북부에서 생산되는 이 밀 생산량은 이 세계 최대의 밀 수출 국가인 러시아가 연간 생산하는 양하고 똑같아요. 맞먹어요. 그렇게 많이 생산해요? 네, 이렇게 많이 생산합니다. 대신 다 중국 사람들 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오는 것뿐이죠. 네. 옥수수 같은 경우도 이 북평원 지역에서 한 1억 2천만 톤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양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다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돼지들이 먹고 있을 따름이죠. 보면. 생산량 따지면 전 세계 1위네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45%가 네. 요 북부 평원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뭐 면화, 땅콩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각각 35%, 65%씩 예,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인 거죠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03년부터 2010년 뭐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 네. 베이징 이 수도 네. 북경 시내에서 소비하는 물 소비량의 2배 이상의 지하수가 계속 이 지역에서 고갈이 되고 있어요 보면. 예,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하수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농사를 지었는데 쓰는 양이 충전되는 양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층이 말라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그런 문제들. 예, 그러면 더 파요.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처음에는 20m 밑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50m, 그다음 100m, 그다음에 150m.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뚫고 들어가면서 물을 찾아서 쓰는 거죠 보면은. 점점 꺼질 가능성은 높아지겠네요. 꺼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당장 그러면은 예전에는 바로 꺼내 쓰기 좋았던 물인데 지금은 거의 뭐 석유 시치하듯이 이제 파야 되는 상황인 거고 비용도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과연 지금과 같은 생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하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중국 북부 평원 지역에서 이제 한 30% 정도만 손실이 가도 생산량이 줄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 왜냐면은 이제 30% 정도 주는 일은 곧잘 생기거든요.
올해만 해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이제 가뭄 때문에 옥수수 수확량이 33% 줄었어요.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주식에서 반토막 나면 정말 사람이 망연자실하지만 농업에서는 이런 30% 정도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네네네.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옥수수 거래량의 20%, 밀의 거래량의 13%를 새로 끄집어 와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국은 뭐 수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중동이나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는 거죠. 돈 없는 나라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물 문제라는 것들은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문제지만 다른 전 세계적으로 또 파급력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과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단순히 농업뿐만 아니고 산업 쪽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한 게. 예. 뭐 전기는 물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전체 전력의 상당수는 거의 뭐 대부분의 전력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뺀 나머지는 다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뭐 수력이야 당연히 물이고요. 예. 화력은 화력도 예. 물을 끓이잖아요. 네. 그러네. 심지어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냉각수 있어야 냉각수도 있어야 되고 네. 결국은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리고. 터빈 돌려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LNG나 뭐 다 마찬가지. 물을 끓이는 그러니까 다 물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네네네. 이제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보면은. 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들면서 현재 그 수력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력 자원이 지금 한 15% 정도 이제 감소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메꾸려고 그러면 더 많은 석탄을 떼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석탄을 캐고 가공해서 운반하고 하는데도 다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지하수를 또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최근에 중국에 있어서 이제 이 가뭄이 이제 전력, 특히 석탄 화력 발전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중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석탄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든지 하는 지역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 플러스 미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다 합한 것만큼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예. 중국 뭘 해도 이렇게 다 커. 그렇죠.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석탄 화력발전도 제대로 안 돼. 수력발전도 안 돼. 그러면 작년과 같이 또 전력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글로벌 공급망에 또 타격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뭐 많이들 잊어먹으셨겠지만 사실 작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전력 부족, 무슨 여러 가지 뭐 비율을 맞춰라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의 마그네슘 공장이 이제 가동을 딱 네네네. 뭐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줄다 보니까 전 세계 마그네슘 가격이 7배로 올랐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올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문제가 생기면 우리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제 폴리실리콘 이런 거 같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이 가격이 또 뛰면 태양광 이제 패널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면 에너지 전환 또 쉽지 않아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우리 태양광 업체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안 그래도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야 될 친구들을 전기가 없어서 생산 못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태양광 업체들이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수찬성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다 셧다운 해라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파가 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반사이익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물 문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왠지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세계가 다르게 결합되어 있고 그렇긴 하죠.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원체 거대하고 자기의 중력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 잘 해결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물에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면 돼요. 물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물값이 뭐 지하수를 쓴다든지 뭐 하천에서 쓴다든지 농업의 용수에 쓰는 거를 가격을 원가에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올려서 사람들이 물 사용을 그럼 줄이잖아요.
어떻게든 아껴 쓰든가 그렇죠. 꼭 필요한 것만 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농경지에다가 물을 대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수로에 물을 꽉 채워놓고 있다가 이걸 열어가지고 쫙 가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스프링클러를 통해 가지고 물을 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아껴 쓰는 방법은 주로 우리나라 이제 하우스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점적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물방울이 각 우리 모종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모종 옆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하나씩 박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물이 거기서 똑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만큼만 딱 그 흙이 있는 그만큼만 딱 하는 거지, 나머지 지역은 사실 물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럼 얘 필요한 얘한테만 물을 그렇죠. 준다고요? 얘한테만 드립으로 똑똑똑.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이제 점적 관계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우스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물 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다가 이제 물탱크 갖다 놓고 거기서 모터 달아가지고, 예, 그러면 모터가 한 번씩 돌면 이제 똑똑 떨어지고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 그냥 물 쫙 이렇게 뿌려주는, 보기는 좋지만 이건 낭비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흘려보내는 물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적 관계를 채택을 하면 물 소비량을 확 줄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농민들이 이런 거에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소농이 많다 보니까 이런 투자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모아야죠. 모아서 대규모로 투자를.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개혁 개방의 첫 번째가 뭐였죠? 집단 농장을 해체를 해서 각자가 알아서 해라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다시 모은다라는 것들은 감정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뭐 내 땅에 대한 또 집착 뭐 이런 것도 중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자, 중국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쌀은 대표적으로 이제 물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제일 많이 논이니까. 그렇죠. 논이니까. 그래서 쌀 대신 감자를 먹으세요 라는 운동을 2016년에 이제 베이징 정부가 이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 감자는 물 좀 덜 먹죠. 네, 감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이제 물을 필요로 하니까. 근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우리는 뭐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중국 정부도 사실 국민들이 일상에 대해서 불편한 거를 강요하는 거는 되게 신중하게 하거든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냐 이 자식들아. 그럼 이제 정권에서 부담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자를 좀 더 많이 드셔주시고 쌀은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 건강에 좋아요. 예, 좋아요. 뭐 우리 쌀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더 많은 물을 일단은 남쪽에서 갖고 오자. 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파이프 더 꽂아요. 더 꽂고 더 넓히고. 그래서 2030년까지 뭐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뭐 한 210억 톤 정도 물을 더 갖고 오자라고 하고, 이거를 다시 한 2배 좀 더 늘리자라고 하는데, 남쪽에 그만큼 물이 있냐? 이제는 없을 수도 있다. 예. 넘치면 여유를 좀 할 수 있는데 남쪽도 이제는 상황이 이제 그리 여유롭지 않다라는 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담수화는 어떠냐? 해수를 담수화로. 라고 하는데, 전 세계 현지 담수화 시설이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2만 개 중에서 연간 생산 2만 개가 연간 한 50억 톤 정도로 생산하는데, 이게 중국 연간 소비량이 한 6% 정도 돼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 담수화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긴 그죠. 전기 엄청 들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라인강,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 이렇게 어쩌다 보니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번을 하게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도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난 5월달, 6월달까지 가물어서 뭐 그 싸이의 흠뻑쇼 이런 거 가지고 또 한바탕 또 난리 쳤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또 갑자기 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라면 지긋지긋하다. 강남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린다. 이제 이러는데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건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어마어마한 인구를 또 먹여 살려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아마 큰 충격으로 더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과거 했던 이제 그 물 프로젝트,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갖고 오는 이 프로젝트 한번 쭉 보시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거대한
작업하면 한 이렇게 파이프 정도가 아니고 뭐 파이프도 있지만 네. 정말 대수로예요. 그냥 갑자기 그래. 막 산에서 저 위에서 수로가 쭉 내려와서 평야로 내려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물을 저장해 놓을 막 거대한 이제 저수지 같은 거 저수지가 있고. 만들어지니까 주민들은 또 이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지나가다가 강이랑 만나면 강을 건너든지 강 밑으로 가든지 이런 작업들. 네, 중국의 토목 역량이 이제 2000년대 초반 토목 역량을 총 집결해가지고 만들어낸 대역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도 지금 이제 부족하다. 부족한 상황이라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로도 좀 아마 그쪽에 무슨 성끼리의 갈등도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물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예. 빨리 우리 또 갈 나라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뭐 네. 이슈 하나씩 또 점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나라? 우리 또 튀르키예도 또 할. 그렇죠. 네. 숙제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